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 진도를 나갈 거고 다른 거 군더더기 없이 내신에 필요한 내용만 딱 설명하고 가볍게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킬러 문제 풀이 필요한 개념은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기 파트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공부하도록 할 거야. 자, 우선은 먼저 너희가 이제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그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두 가지를 너희가 나눠서 배우는데 첫 번째는 점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배워. 자, 그 중에서 우선 표현하는 방법 한번 하고 이따가 조금 이제 다른 표현법 하나 배우도록 할 거야. 자, 우선은 점 평행이동은 너희가 좌표평면에서 내가 점을 평행이동 시킨다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점 x, y라고 놓을게. 내가 얘를 x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킬 거야. 여기서 m과 n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n만큼 n만큼. 결론적으로 나는 필요한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건데 이 점의 좌표는 원래 있던 x값에서 x축으로 이만큼 변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도 y값에서 n만큼 변화하는 거니까 점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x, y를 내가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대로 그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표현한 이것은 순서쌍이지. 좌표. 자,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쓰는 것은 x의 위치. 그러니까 x좌표의 위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것은 y좌표의 위치. 자,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x의 위치, y의 위치. 이거를 왜 언급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순서쌍을 너희가 나중에 보게 될 때 y 더하기 3, x-2 이런 표현도 보게 돼. 이런 표현이 보게 되지만 지금 순서쌍이어서 x, y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왼쪽에 나타내는 이 값은 x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 나타내는 이 값은 y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내가 순서쌍에 x, y를 뭐라고 쓰든 그 변수, 미지수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은 무조건 x의 위치, 오른쪽은 무조건 y의 위치를 표현한다. 그게 이따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도형이 하나 있는데 그 도형이 뭐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도형이 있다 치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 한 점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n 이렇게 됐다고 칠게.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도형을 이동시키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형을 한 번에 이동시킨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런 것처럼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생긴 게 도형이잖아. 그래서 도형이 그냥 이동했다라는 거가 아니라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 하나하나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거야. 하나하나가. 자,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하고 또 다른 점이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또 똑같이 그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이동했을 때 어쨌든 그 도형은 이렇게 평행 이동하니까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겠지. 그랬을 때 바뀌게 된 그 도형의 방정식을 찾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원래 있었던 이미 한 점을 x,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동한 점이 있겠지. 자, 그 점을 나는 x', y'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원래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을 알고 그랬을 때 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찾고자 하는 거야. 자, 근데 x'이라는 값은 x에서 n만큼 더해진 값이고 y'이라는 값도 y'에서 n만큼 더해진 거니까 요 식에서 x는 x'-m이고 요 식에서 y는 y'-n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자, 그럼 여기 원래 있었던 이 x, y 값은 주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의 변수인 x, y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넣어보면 x'-m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긴다는 거지. 자, 즉 얘가 바로 새롭게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형이라는 애는 이동을 시킬 때 순서쌍처럼 그대로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부호가 반대로 이 값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x'하고 y'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얘랑 얘가 다른 점의 표현이라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도 똑같이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로 표현된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표현해주기로는 얘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프라임으로 안 쓰고 그냥 y, x, y로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x-m, y-n 더하기 1은 0으로 변화하게 된다.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지만 식은 이렇게 변화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배우기는 할 거야. 자, 그럼 봐. 지금 봤던 도형의 이동과 그 다음에 점의 이동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예쁘게 써볼게요. 자, 지금 도형의 이동에서 이렇게 어디 갔지?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조금 보기 좋게 예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할 거야. 얘를 지울게요. 자, 지금 여기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 있지? 원래 있던 이 도형의 방정식을 보아하니까 여기는 우변이 는영이고 좌변은 x랑 y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fx, y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게. 자, fx, y는 0이다. 자, 이것은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기호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x, y라는 게 절대로 아까 나타냈던 순서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기 있는 x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가 되는 게 아니라 얘 x는 x라는 변수, y는 y라는 변수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의 값이 요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x 빼기 m으로 되는 거고 y-n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변화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저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에서 이런 표현을 음함수 표현이라고 배워. 아무튼 얘는 도형의 방정식의 x, y인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따가 나중에도 보게 될 거라서 헷갈릴까 봐 알려주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도 너희가 보게 돼. 아무튼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얘가 x, y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순서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x라는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 얘가 그대로 y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관계식은 x는 x가 그대로 바뀌기 때문에 x축으로 n만큼 이렇게 바뀌는 거고 y축으로 n만큼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어?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순서쌍이었으면 만약에 y, x라고 쓰여져 있어. 근데 내가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다라고 하면 왼쪽이 x좌표고 오른쪽이 y좌표인 건 확실하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x좌표가 n만큼 커지고 y좌표가 n만큼 커지는 거. 순서쌍과 도형의 차이점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요거.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주어져 있는 x는 그대로 x를 의미하는 거고 y는 y를 의미하는 거지만 순서쌍은 왼쪽이 무조건 x좌표, 오른쪽이 y좌표를 의미한다. 안 헷갈리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대칭이동으로 넘어갈게.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실 몇 가지 이렇게 되지 않아서 그것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점을 대칭이동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도형을 대칭이동시키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평행이동은 표현하는 방식이랑 식을 넣는 과정이 좀 다르지만 대칭이동은 그대로 바뀌어. 부호만 바뀌는 거라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점을 대칭 이동시킬 건데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 거야. 그 중에서 특정 직선인 x축, 그 다음에 y축. 자, 우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임의의 한 점이 있을 때 여기의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y라고 놓게.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자, 근데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고 길이가 같도록. 따라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x, y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라는 좌표가 x, y로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뀌는 거 알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라는 점이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수직 이등분 상태로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y가 되죠. 그러면 y축에 대해서 x, y를 대칭 이동하면 얘는 x의 부호가 바뀌는 거. 자,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도형도 fx, y는 0이라는 그 도형이 fx, y의 부호 바뀌니까 y의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 얘는 f-x,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받고, 축 말고 이제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 하나 또 볼게요. y는 x.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a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수직 이등분으로 가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으로 갔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자, 생각했을 때 이 삼각형을 보시면 얘가 x, y, 길이가 x, y였고,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y축의 수선을 쭉 내려도 마찬가지 얘가 여기가 길이가 x고 여기가 y일 거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y, x가 된다. 자,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에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렇게 치면 도형의 대칭 이동도 x랑 y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마이너스 x. 자,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2하고 4사분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나는 이 a라는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이렇게 수직 이등분 관계로 올 건데, 마찬가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 원점하고 요 점의 원점에서 이렇게 연결한 요 삼각형이랑 결국엔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x, 이 길이가 y.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라는 애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형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도 그렇게 표현되겠죠? f-y, x는 0.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봤어. 대칭 이동 중에서도 점 대칭, 도형 이동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봤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직선하고 그 다음에 점 대칭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를 지워서 가볼게.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다 지금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의 이동이나 똑같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이동시켜 볼 거냐면 점대칭. 자,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임의의 하나의 점을 또 다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x, y라는 점을 a, b라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건데, 대칭 이동은 수직 이등분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대칭도 이렇게 이동시킨다 보면 돼. 얘가 이 점이 기준이고 얘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사실 여기서는 수직이란 말은 어울리진 않지만 이등분 되는 거.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사실상 점대칭은 어떻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컴퍼스를 대고 여기 있는 점을 180도 회전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180도 회전시킨 반대쪽 위치에 나타내는 점이 바로 점대칭인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특징을 볼 건데, 여기 있는 점이 만약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논다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a, b이기 때문에 x 더하기 x 프라임의 절반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y 프라임의 절반이 b가 되니까 여기서 x 프라임은 2a 빼기 x가 되고 y 프라임은 2b 빼기 y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점대칭은 이렇게 중점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나타나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 y를 대칭 이동시킬 건데 a, b라는 걸 기준하에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2a-x, 2b-y가 된다. 마찬가지 도형을 이동시킨 것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도 f 2a-x, 2b-y는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런 식이 보이면 얘는 fx, y라는 도형을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항식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더 좋아. 됐죠? 자, 점대칭까지 봤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점대칭까지 하는 요 개념이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밖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금 더 응용한 대칭 이동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를 더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응용 문제 중에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있고, 두 번째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있고, 세 번째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있어. 자, 어쨌거나 대칭 이동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수직 이등분이라 그랬어. 수직 이등분 요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x는 a라는 직선은 아시다시피 x축의 수직인 이러한 직선이야. 얘가 x는 a. 자, 그거를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있다고 칠게. 얘는 x, y라는 좌표를 대칭 이동 보내면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것의 x좌표는 x고, 그럼 요거의 x좌표를 찾아볼 건데, 알다시피 얘가 수직 이등분 상태일 거니까 얘랑 얘의 합의 절반이 a가 되죠. 그래서 요 값은 2a-x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지. 그지?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2a-x, y 좌표는 안 바뀌니까 y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요거 방금 전에 봤던 점대칭이랑 원리 똑같으니까 그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y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x,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수직 이등분. 따라서 얘는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는 요거에 대해서 바뀌는데 중점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세 번째 y는 mx 더하기 n. 얘가 m이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볼 거야. 자, 기울기가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 나는 요 점을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럼 x, y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건데, 자, 이 점은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방법적으로 기억하시면 돼. 자, 첫 번째, 요 직선의 기울기는 m인데 수직 이등분 관계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x-x 프라임 분의 y-y 프라임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기울기 조건과 그 다음에 이 직선, 우리가 찾는 요 직선, 원래 우리가 기준이 되었던 이 대칭축 있죠? 이 직선이 이 가운데 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점을 m이라고 논다면 중점 m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그 다음에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이걸 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m을 y는 mx 더하기 n에
대입할 수 있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랑 이 관계식을 잘 연립해서 구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선 기본적인 대칭 이동 개념 봤고요. 그거를 이제 문제 예시로 좀 보게 될 거야.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연습하고 갈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도형 이동시키는 거. 봐봐. 요것만 좀 연습해 볼게. fx는 0, x, y는 0. 자, 그럼 얘를 이제 이동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건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x라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y라는 변수를 의미한다 그랬어. 절대로 순서상 아니라 그랬어요. 자, 얘를 우선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x랑 y의 미지수의 값이 바뀌는 거니까 y, x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가는 건 알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들어가야 되는 이 x 자리가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가는 거고 y 자리에 대신에 y 빼기 n 이렇게 식이 변화하게 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다른 거 말고 이 식만 딱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 관계를 눈치챌 수 있으면 되는 거. 요거를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읽어내는 것을 우리 내신 교재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신 교재 보면 48쪽에 요런 문제들이 그래서 있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나와서 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선 1번부터 한번 볼 거야. 문제랑 별개로 얘가 이렇게 변화한 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x 더하기 1이 됐고 마y가 됐어. 자, 너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을 때 항상 읽어내는 순서는 대칭이동을 읽고 나서 그리고 평행이동을 찾아주는 게 가장 안 헷갈려. 왜냐하면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나중에 생각하는 게 나중 그 부호 관계에서 헷갈리지 않으니까 항상 대칭이 먼저다. 이게 좀 헷갈리면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디귿이 먼저니까 대칭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1번 생각해보면 얘는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여기 y 앞에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fx, y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가 x 더하기 1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그림 관계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대표점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돼. 자,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1,1을 갖고 생각해 볼게요. 자, 1,1이 결국에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 시켜보고 여기. 그럼 얘는 1,-1이 되는 거고 그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을 때 얘는 그 좌표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1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대칭 이동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 저 3번은 요게 돼야 되는데 우선은 x랑 y의 자리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x, y는 0이라는 식을 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로 먼저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는 y, x는 0이 되고 그리고 났더니 x의 부호가 또 바뀌어 있어. 그럼 x의 부호를 바꾸려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지.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fy, x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y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 이제 평행이동 관계를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fy 더하기 1, 마이너스 x는 0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되는 거. 자, 그럼 얘도 대표점 이동시켜 볼게요. 1,1. 자, 걔를 y축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첫 번째. 그러면 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왜냐면 y는 x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킬 건데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그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위치가 딱 맞네.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 자, 여기 있는 1,2. 자, 1,2를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2,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 그리고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키면 얘가 여기로 와서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여기 있는 좌표가 맞지. 그래서 3번이 결과적으로 맞게 되겠다. 그림을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도형 이동하는 거 해석하는 방법 이해하셨으면 나머지 유형을 배운 개념 중심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에 193번부터 문제 보면 얘는 원을 이동시켰대. 자, 원을 이렇게 이동시켰다. 자, 어떤 도형이든 간에 그 도형을 대표하는 점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는 원을 대표하는 점은 그대로 평행이동했을 때 당연히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 관계를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포물선이다 라고 하면 포물선은 그 포물선을 대표하는 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면 이 포물선이 어느 위치로 갔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원은 대표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너희는 원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만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거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1인 거 알고, 두 번째 거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대하여면 결국엔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을 이동시킬 건데 지금 우리는 좌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변환값을 그대로 읽은 거고,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형에 x 대신에 x 빼기 3만큼,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더하기 4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AB 값 구하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94번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가 문제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는 의미야.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어야지만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 부호가 둘 다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더하기 1은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뀌고,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a, 1을 지난다. 대입해버리면 a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208번 볼게. 208번 말고 209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유형 6번은 생소한 게 아니라 이미 평면좌표에서 너희가 연습을 했던 거라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평면좌표에서도 너희 이거의 최소값 구할 때 제곱이 안 붙어있는 선분의 합의 최소는 대칭 이동해서 문제 풀었었거든.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208번 보시면 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자.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 있다고 칠게. 자, 얘가 y는 x고 1사분면에 있는 점 A인데 이 직선보다 뭐 아래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를 A라고 놔볼게요.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그것을 이제 B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y축 위에 있는 점 P. 자, 문제에서 y축 위에 점 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은 계속 움직이게 되는 동점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동점은 대칭 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y축 위에 있는 점 이게 바로 대칭 축으로 하여 AP 더하기 BP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결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 더하기 얘의 합이 최소인 거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 더하기 얘의 합, 그러니까 이런 거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 진짜 P의 위치가 정말 위치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P가 여기 사이를 움직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B랑 A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B를 대칭 이동시켜서 얘를 B'이라 놓는다면 B'하고 A를 연결했을 때 생긴 이 교점의 위치가 진짜 P의 위치가 되었을 때 너희는 얘 더하기 얘가 이거 더하기 얘가 되니까 이때랑 이때의 합이 바로 최소가 되는 P의 위치가 된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그 길이가 10루트2라고 하는 건데 처음 시작을 내가 A로 잡고 했으니까 이 점을 A, B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것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B점의 좌표는 B, A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선분의 길이가 10루트2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선분의 길이 A, B'의 길이는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값이 10루트인 거다. 자,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OA의 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OA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궁금한 거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루트 전개를 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두 개씩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얘가 10루트2는 루트 안으로 넣어버리면 200 따라서 얘가 100이다 라고 할 수 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0. 그럼 답이 얼마인지는 쉽게 보이는 거고. 자, 이거 말고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예제를 두 문제를 풀 건데 그 두 문제는 아까 설명했던 개념 중에서 여기 있는 요 개념을 쓸 거야. 자, 근데 이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수직이고 그 다음에 중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걸 했었는데 요 유형 중에서 특별하게 기울기 m이 1로 주어져 있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조금 더 빨리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알려주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y는 x 더하기 n 혹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처럼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지금 뭐냐면 y는 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내가 x, y라는 점을 가지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보내. 자, 그러면 이 점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보내면 수직이등분 관계일 거니까 요 점으로 올 거예요.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상 증명이 가능한데 증명을 너희가 들으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우선 결론을 그냥 바로 알려주도록 할게. 그냥 원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쌤이 따로 질문하면 그때 받도록 하고 우선은 방법적인 것만 전달하도록 한다. 자, 여기 있는 요 점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x, y에 x자리에 얘를 넣었을 때 x자리에 넣으면 y값이 x 더하기 n이 되지. 그지? 그 y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원리고 그 다음에 y자리에 얘를 넣었을 때 그때 x의 값은 뭐가 되냐면 y 빼기 n이 되거든? 그랬을 때 얘가 y 빼기 n.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변하게 돼. 그러니까 x자리에 x 집어넣고 구한 y값이 y좌표, y자리에 y를 넣고 구한 x값이 x좌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y는 x 더하기 1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3,2를 대칭 이동 보낸다.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x에다 3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 그게 바로 y좌표가 되는 거고 y에다 2 넣었을 때 나오는 x값 그게 바로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요 점. 됐나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도 마찬가지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도 같은 원리라서
만약에 x, y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수직 이등분 반대쪽에 있는 좌표가 궁금하다면 x 자리에 이거 넣고 y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y 더하기 n이고 y 자리에 이거 넣고 x 값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n이기 때문에 잘못 썼다. 이걸 x 자리에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sorry. 그리고 x 자리는 마이너스 y 더하기 n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따라서 얘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하여 똑같이 3,2를 대칭 이동 보낸다. 그러면 x 자리에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자리에 2 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을 찾으면 얘가 바로 대칭 이동에서 만들어진 점이 된다.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은 따로 선생님을 찾아오시고요. 얘는 평행이동 관계로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찾아오는 학생에 하나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부터 들어갈 건데 보면 203번부터 볼게요. 자, 203번. 사실상 얘는 원래 풀이하는 방식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한다면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얘가 1번 2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근데 2번은 요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그래프를 찾는 원리는 원래 하는 방식은 얘를 이렇게 해요. 자, 1번과 2번의 교점을 내가 찾는 직선이 지나가니까 3번이 지나가니까 여기 있는 교점을 찾아서 만약에 교점이 x', y'이라 놓는다면 3번의 직선이 y는 기울기 x-x' 더하기 y'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떡하냐면 지금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1번에 있던 점 하나 있지. 아무거나. 만약에 요거를 뭐 a, b라고 놓는다면 이 점이 결론적으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요 점이 1로 갔을 때 이 점이 몇 몇이 되는지 혹은 뭐 요 점이 만약에 요 점을 뭐라고 놓을까? a', y, b'이라 놓을까? 놨을 때 요 점하고 요 점을 하나 구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랑 얘의 중점인 이 점 이걸 m이라고 놓으면 얘가 2분의 a 더하기 a', 2분의 b 더하기 b'인데 이 점을 2번 직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2번에 m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거를 해서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막 연립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방금 배웠던 걸 이용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됐지? 자,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직선 위에 점은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를 잡고 또 하나를 잡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도 직선일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지나는 두 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거나 두 점을 찾을게요. 자, x에다가 뭘 넣어볼 거냐면 1을 넣어볼게. 자,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값이 1이 되고 1,1을 지나고요. 또 이번에는 y에다가 0을 넣어볼까? y에다 0을 넣으면 x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우선 마이너스 1,0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관계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y값이 2 나오고 y에다가 0 넣었을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찬가지 1,1도 그대로 이동시킬 거야. x에다가 1 넣으면 y값이 0 되고 y에다가 1 넣으면 그때 x의 값이 0이 되네. 오, 즉 이것과 이것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2가 되죠. 따라서 y는 2x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지. 0,0 지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 이용해서 가시고요. 단, 이거는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어.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만 이 방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기울기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지금 210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10번도 보시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다. P를. 근데 P는 이 직선 위로 움직일 때 결국에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방금 풀었던 거랑 다르지 않지. 그지?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x 더하기 2y-1이라는 0을 y는 x-1에 대해서 대칭 이동 보냈을 때 뭐가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뭐 x에다가 아무거나 넣을게요. x에다가 1 넣어볼게. 그럼 y가 0 나오고요. x에다 이번에는 뭐 넣어볼까? 3 넣어볼까? 3을 넣으면 y 값이 분수 안 나오게 넣으려고 하는 거야. y 값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그것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x에다가 1 넣으면 y 값이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0 넣으면 x의 값이 1 나오니까 1,0을 그대로 지나가면서 3, 마이너스를 넣을 거야. x에다가 3 넣으면 y 값이 2 나오고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x의 값이 0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0,2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거를 구해주면 끝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까지 시험에 잘 나오는 기본 유형들을 봤고 요거까지는 뭐 비교적 쉽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도 나올 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정말 소수 학교들만 나오니까 기본적인 요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따로 접해보도록 할게요.